하기 전에 연습 문제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중간 점검 문제 전에 연습 문제 있잖아요. 외연과 내포 연습 문제부터 해봅시다. 자, 재현아, 자, 도형, 평면 도형, 다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있는데 외연이 넓어지게 하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다. 잠시만요. 어디지? 여기 연습 문제인가요? 네, 연습 문제부터 해볼게요. 도형. 그다음 평면 도형. 그다음 다각형, 정사각형. 그럼 외연이 넓어져요? 네. 그러면 외연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로 정리를 했구나. 네? 제가 유화 종이 이런 걸로 정리를 해요. 왜 여기 1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외연이 넓어지게 하는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외연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연이 넓어지려면 이게 더 큰 개념이 나중에 나와야 되죠. 그쵸? 아, 거꾸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정사각형이 외연이 넓어요? 도형이 외연이 넓어요? 도형이 이제 좀 훨씬 넓죠. 그쵸? 무슨 그러니까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정사각형이 위로 가고 정사각형이 아래로 가는 거죠. 근데 넓어지게 하는 순서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사각형이 가장 작은 거죠.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넓어져요? 사각형으로 가면은 외연이 넓어진 거죠. 그쵸? 네. 여긴 직사각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다각형이죠.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이에요. 그 다음에 도형으로 가야 외연이 넓어지겠죠. 그쵸? 그쵸? 예. 네, 재현이가 거꾸로 말해가지고 오히려 외연이 줄어드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소연아, 외연이 줄어드는 순서대로 정리해달래요. 처음에 뭐 나와야 돼요? 도구요. 네, 그쵸. 도구. 가장 큰 개념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다음이 무기요. 무기. 그쵸? 그 다음에, 칼이요. 칼. 그 다음, 대검이요. 대검. 그 다음에, 클레이모어. 클레어모. 그쵸? 네, 클레이모어 처음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플레이모어. 한번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키보다 더 커요, 이 칼은. 거의 한 1.5에서 2m 정도 되는 큰 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전사들이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휘두르던 칼이에요. 그 장비가 쓰고. 장비까지는 아니고요. 네, 서양의 전사들이 쓰던 거예요. 자, 다음 개념을 내포가 늘어나게 하는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재현아, 내포가 늘어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의사소통 먼저. 네, 의사소통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언어요. 언어, 그 다음에 네, 언어요. 네, 고대 언어. 네. 그쵸? 고대 언어. 그 다음에 고전 라틴어요. 네, 고전 라틴어보다는 네, 라틴어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고전 라틴. 그럼 그쵸? 고전 라틴어가 뭐예요? 네, 고전 라틴어가 더 하위죠. 그쵸? 그래요? 현대 라틴어와 고전 라틴어를 합하면 라틴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 그쵸? 네. 고전 라틴어가 옛날 라틴어예요? 네. 근데 라틴어 원래 한 개밖에 없지 않나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 안에서도 또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넘어갈게요. 그리고 설령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 개밖에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개념이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런 것과 별개로,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개념을 내포가 줄어들게 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달래요. 자, 서연아, 내포가 줄어들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친네 교육. 네, 내포가 줄어들려면은 점점 커져야 되니까 가장 아래 단계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친내 교육.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야, 애기들 좀 데리고 들어가요. 네, 그 다음, 대신 교육. 네, 개신교. 그 다음, 기독교육. 네, 기독교. 그 다음, 종교인. 종교인.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네. 자, 5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바로 안에 놓인 네, 유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도록 네, 정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재현아, 기계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혹시 막 생명이 없는 것 이렇게 정리하는 건가요? 기계가 생명이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생명이 없는 거긴 한데, 생명이 없다 그러면 너무 넓지 않아요? 기계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설계를 받은 것. 네, 맞아요. 뭐, 그런데 설계한 게 기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너무 넓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포함을 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현이가 잘 얘기는 했죠. 그쵸? 예, 사람이 이의 일을 아, 도우도. 네, 그쵸? 예, 돕거나 대신하도록 뭐 만든 도구? 아니, 예, 도구 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계가 잘 정의가 되겠죠. 그쵸? 예, 설계했다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전자기계를 정의를 해봅시다. 자, 서연아,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전기의 힘으로 일하는 것. 네, 그쵸? 예, 기계는 기계인데, 이제 뭐예요? 전자죠. 전자의 성질을 이용해, 그쵸? 사람의 생활에 도움이, 그쵸? 도움이 되게 하는 도구,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현아? 어, 많은 지식을 담고 있어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 네,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 네, 지식을 담고 있는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거기다 집어 넣은 거고요. 그 컴퓨터의 기본은 그런 거예요. 네, 전자 회로예요. 전자 성질 중에서 전자를 회로로 구성한 겁니다. 전자 회로를 구성해 네, 그쵸? 논리 연산이죠. 연산이 가능하게 한 도구죠. 그쵸? 네, 그런 게 이제 컴퓨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전자기계의 일부가 사실 들어가기는 해요. 뭐, 전자시계 같은 것도 논리 연산을 전자회로를 구성해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잘 안 된 거예요. 유개념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잘 정의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전자회로를 이용하긴 하는데, 로를 이용해 논리 네. 연산을 확인을 해요. 을 수행하고, 또 뭐가 좋을까요? 소통인가? 음, 여러 가지 일을, 그쵸? 한 가지, 전자시계는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쵸? 계산기 하나밖에 못 하지만, 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쵸?
네. 네, 그런 네, 인간과 소통한다라는 것도 사실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건 자, 그래서 수행함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어, 처리할게요. 처리할 수 있는 도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줄어들겠죠. 그쵸? 네, 여기 보면 사람의 일을 돕거나 대신하도록 만든 도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의 성질이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은 뭐 칼이나 그쵸? 뭐 이런 것들 다 배제가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전자 성질 중에서 이제 전자 회로예요. 그래서 논리 연산이 가능하게 한 건데, 네, 뭐 여기서 그 우리가 전자 시계나 계산기를 컴퓨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또 해결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외연과 내포죠, 그쵸? 네, 외연과 내포, 그 숙제 점검해봤고요. 중간 점검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사실 여기 좀 오타예요. 논리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논리학이란 무엇인가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살짝 오타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서연아, 논리학이란 뭔가요? 잘 생각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 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잘 생각하기 위한 기술과 학문이죠. 그렇죠? 네, 그것을 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형식 논리에는 두 가지 종류고 선생님이 그냥 슬쩍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네, 문제는 냈어요. 자, 형식 논리의 두 가지 종류 뭔가요, 재현아? 이거는 제가 이거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어서 그죠? 책을 찾아봤어야 됐죠, 그렇죠? 네, 책을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었어요. 뭐 추론이랑 논리인가? 네, 맞아요. 추론이라고 해서 두 개 나왔잖아요. 뭐였어요? 아, 추론 안에 네, 있는 거였어요. 네, 추론 두 가지 있었잖아요. 무슨 추론과 무슨 추론? 뭐였더라? 네, 연역 추론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귀납 추론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형식 논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한참 뒤에 배울 거고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뭘 것 같아요? 비형식 논리예요. 그죠? 지금 저 개념, 진술, 뭐, 그 다음에 논증, 그 다음에 오류 검출, 이런 건 다 비형식 논리입니다. 네, 근데 형식 논리라 그래가지고 추론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연역 추론과 기납 추론 두 개로 나누어서 배울 겁니다. 언제요? 내년에 배웁니다. 네, 내년에 배워요. 올해는 비형식 논리만 배우고 내년에 가서야나 배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자, 다음 정체성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써달래요. 소연아, 정체성의 법칙이 뭐예요? 무언가가 참이라면 정말 참이어야 한다. 네,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참 근데 애매한 참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 요거 부연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자, 참여연습 예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네,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실인데 나한테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예외 조건을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저 논리의 세계에서는 참이면 참이지 예외 조건 달면 안 돼요. 정체성의 법칙 말고 법칙 두 개 더 있었죠. 재현이 기억나요? 그 기억이 첫 번째 뭐였나요? 잠시만요.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말랑말랑해죠. 그쵸? 네. 맞다, 배종률이요. 배중률, 맞아. 는 정확하게 풀었어요, 맞췄어요. 솔직히. 네, 배중률이 뭔가요?
대중률 참 아니면 거짓이요. 네, 그 뜻이 왜? 뭐냐면은 대중률은 중간을 어떻게 한다? 없앤다. 배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자, A라는 애가 있고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B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이 친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배중률이에요. 그쵸? 그래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무언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논리의 세계에서는. 그쵸? 그게 바로 배중률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있었죠. 소연아 뭐였는지 기억나요? 배중률 있고 정체성의 법칙 있어요. 나머지 하나 또 뭐 있나요? 갑자기 선생님이 물어볼 줄 몰랐죠. 나머지 하나를. 자, 재현이가 뭔가 아는 듯한 손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네, 바로 제가 네, 아는데 뭔가, 모모스의 법칙이요. 네, 맞아요. 무모순의 법칙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무모순의 법칙은 뭔가요? 아, 그거 배중열이랑 살짝 비슷했어. 살짝 비슷해요. 그쵸? 다이그램이 떠오르는데. 네,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건 없다. 네, 그게 무모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모순의 법칙이에요. 그쵸? 기억나요? 네. 네, 그 배중률은 뭐예요? 예,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아, 겹치는 게, 배중률은 중간이 없다는 거고, 무모수는 네, 겹치는 게 네, 없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된다. 배중률. 그쵸? 네. 무모수는 뭐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아, 네, 정체성의 법칙은 뭐예요? 예외 조건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요 세 개의 논리 기본 법칙을 얘기를 했었죠. 자, 의미가 모호한 단어 하나와 그 단어의 두 가지 사전적 정의를 정의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현 이거 했나요? 저 믿음이라고 적었어요. 네, 뭐라고요? 믿음이요. 아, 믿음. 네, 믿음의 두 가지 이거, 정의를, 그쵸, 내릴 수 있겠죠. 그쵸? 네. 어떻게 했나요? 한 가지는 의지와 신뢰라고 적었어요. 의지와 신뢰. 네, 신뢰. 또 한 개는 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쵸? 네, 잘했어요. 네, 받아들임. 근데 이거 연습 문제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믿음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네,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좀 그렇죠, 그쵸? 아니, 근데 생각나는 게 없었어. 네,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혹시 서연이 혹시 다른 거 했나요? 기쁨이. 아, 기쁨. 자, 기쁨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한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슬픔의 반대말. 네, 뭐라고요? 아, 슬픔의 슬픔. 반대말. 네, 슬픔의 반대말. 네, 그리고 느끼기에 좋고 즐거운 감정. 네, 그다음 좋고 즐거운 느낌이다. 그쵸? 네, 좋고 즐거운 느낌. 글쎄요.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그쵸? 응. 슬픔의 반대라고 하는 게 여전히 좀 모호한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의라고 했을 때, 뭐, 활짝 미소 짓는 거, 미소 지음, 그런 게 기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거? 네, 만약에 기쁨으로 한다면은, 네, 좀 어렵긴 하네요. 기쁨을 두 가지의 뜻으로 한다는 게 약간은 어렵긴 한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했었던 게 가장 분명하기는 하죠. 모호한 거를 이렇게 그 제거하는 의미로서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막연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막연함을 줄이려면 어떤 종류의 정의를 사용해야 되는가? 재현이한테 또 물어볼게요. 재현아, 막연함이 뭐예요? 네? 막연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아, 뒤에 거만 했구만. 뒤에 건 뭐예요? 네? 계량적 정의. 네, 이건 계량적 정의 맞아요. 근데 근데 막연함은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은 거. 네, 그거 모호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계량적 정의라는 게 그거지 않나요? 네, 모호한 거랑 막연한 거랑 차이가 뭐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 기준을 정답. 네,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막연한 거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상대적이거나 네, 주관적인 특징이 있는 애를 막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와. 빠르다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30분 안에 오라는 걸 수도 있고 5분 안에 오라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게 계량적 정의죠. 그렇죠? 네, 모호하다는 건 뭐예요? 애초에 이건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어 자체에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따로 나눠서 정의해 주는 걸 사전적 정의라고 하는 거고, 막연함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의미가 여러 가지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그쵸? 상대적이어서 여러 개라는 의미예요. 그쵸?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여러 개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줘서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그게 이제 계량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진화한 동물이다. 자, 어떤 종류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나요, 재현아? 저요? 사람은 진화한 동물이라 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왜 그러한지 이유를 써달래요. 일단 이거 무슨 정의예요? 사람은 진화한 동물이다. 저요? 네, 뒤에 부분 못했다면서요. 아, 저 네, 9번까지 했는데요. 9번까지 했어요. 그럼 거의 다 했네요. 네, 난 또 선생님 뒤에 부분 못했다길래 한 5, 6번부터는 못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 서연이한테 그럼 물어볼게요. 자, 사람은 진화한 동물이다. 어떤 종류의 정의예요? 이론적 정의. 이론적 정의죠. 왜 그래요? 어떤 뜻인지 알아야만 이해할 수 네, 그쵸.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죠. 그쵸? 네, 그쵸. 진화라고 하는 이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 정의입니다. 자, 체벌이다란 아동의 인권을 짓밟는 합법적인 폭력이다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나요? 재현아? 설득적 정의요. 네, 설득적 정의죠. 일단 기본적으로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어떤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설득적 정의가 됩니다. 자,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서연아? 약정적 정의. 그렇죠. 약정적 정의예요. 그래서 신기술 나왔을 때 주로 사용하는 정의가 약정적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개념의 U를, 그러니까 하나 상위 개념을 A에다 써놓고, 그 상위 개념에 속한 종인데, 이 개념이랑 겹치면 안 되겠죠. 그쵸? 그걸 B에 쓰고, 그리고 그걸 다시 U로 삼아서 밑에 속한 종을 써달래요. 9-1번에 곤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재현이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럼 재현이 해봅시다. 자, 그리고 곤충부터, A에다가 곤충의 유를 적어야 되는 거죠. 네, 곤충의 유죠.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생물이라고 적었는데. 생물, 네, 높은 범주로 적었네요. 자, 생물이라고 적었을 때 생물에 속한 다른 종을 써야 되는데, 곤충하고 겹치거나 곤충보다 위에 있는 유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네. 네, 뭐 적었나요? 저 동물과 식물로 적. 생물 밑에 동물 적었다고요?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봐봐요. 선생님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곤충과 동물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네. 곤충은 동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곤충은 동물 아니에요? 그럼 곤충이 식물이에요? 아니, 선생님 처음 한 사실이네? 그럼 어? 그렇구나. 근데 아니 어, 저는 그 뭐지 거미는 네. 곤충이 아니라 동물로 나눈다고 해서 네, 이거 잘못 분류한 거예요. 곤충이 동물 아래 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네, 동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곤충이 속하지 않게끔 뭔가 하나 적어야겠죠. 그쵸? 너 여기 C 뭐로 적었어요? 동물 밑에 속한 애 뭐로 적었어요? 네. 아, 동물에 속한 애를 C에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잠깐만. 근데 C에다가 A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C에 속한 애 아니었나요? 주어진 개념을 그러니까 곤충 주어진 개념이라고 하길래 그 아, 곤충이 주어진 주어진 아, 개념이니까 A네요. 그쵸? 아, 선생님 잘못 이해했네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그래서 곤충에 속한 애를 여기다 써야겠죠. 그쵸? 네. 네, 자, 거기다가 메뚜기 개미 네, 등등. 메뚜기, 개미. 그쵸? 네, 맞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B는 어쨌든 다시 해야겠죠. 그쵸? 네. 아, B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가 들어가면은 곤충과 겹치지 않을까요? 사람 했는데. 네, 사람 사람 너무 괜찮죠. 크다. 네, 사람도 괜찮고. 네, 사람 크지 않나요? 네? 뭐라고요? 사람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래도 곤충과 안 겹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생물 아래에 사람이 속하고 곤충과는 속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범주인데요. 네. 동물과 다른 거 넣고 싶어요, 재현이는? 그럼 어떤 거 넣을래요? 아니 전 넣을 생각이 없는데. 넣을 생각이 없다니 빨리 문제를 풀어야지. 아 그럼 곤충과 겹치지.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 생물에는 속한 뭐 넣을래요? 뭐가 있지? 아니, 뭘 이렇게 오래 생각해요. 뭐 강아지 해도 되고. 아 그런 거 해도 돼요? 예, 그 곤충과 겹치지만 않아도 된다고요. 그 밑에 더 밑에 거. 생물에는 속하지만 곤충에는 겹치지 않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 예, 아무거나 해도 돼요. 생물이라는 곳에. 예, 뭐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강아지 넣을게요. 강아지 넣기로 했어요? 네. 네, 그래요. 사람 넣어도 됩니다. 자, 다음에 9-2번으로 가봅시다. 자, 서연이, 운동하다의 상위 개념이죠. 뭐가 있을까요? 행동이. 행동하다, 그쵸? 네, 맞아요. 움직이는 것 중에 우리가 운동하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쵸? 자, 행동하는 것 아래에 있는 개념인데 운동이랑 겹치지 않는 행동 또 뭐 있을까요? 밥 먹기요. 아, 밥 먹는 거는 운동이 아닐 수 있죠. 그쵸? 네, 식사하다. 네, 식사하다. 선생님은 일하다를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일하다라고 적었어요. 네, 일하다 무하다. 네, 맞아요. 자, 어쨌든 식사하다. 자, 운동하는 거에 속한 개념 뭐 있을까요? 달리기. 달리기, 그쵸? 네, 달리다, 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개념의 외연이란 무엇인가? 재현이 이거 기억나요? 개념의 외연이란 무엇인가? 저 거기서부터 안 적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답해보라고. 개념의 외연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가요. 근데 이해는 가는데 표현이 어렵죠, 그쵸? 말은 이게 네, 그 무슨 카테고리에 있는 네, 그 속해진 그 종 같은 거. 네, 종류의, 책이라면 영어책, 성경책.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쵸? 자, 서연이가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봅시다. 개념의 외연 무엇인가요? 적용할 수 있는 개별 사물의 종류를 모아놓은 것. 그쵸? 예, 주어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개별 사물이죠. 그쵸? 개별 사물의 전체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포가 뭔가요, 재현아? 내포는 외연의 그 특징, 외연 안에 있는 것들의 특징을 말해요. 네, 그걸 여기에 다시 적용해서 표현해 봐요. 주어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개별 사물의 특징, 개별 사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번에는? 전체 사물의 특징. 특성의, 그쵸? 특징의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쵸?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외연은 여기에 개별 사물이 들어가는 거고, 내포는 뭐예요? 특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자, 주어진 개념을 내포가 줄어들게 순서를 정리해 달래요. 자, 재현이 정리해 봅시다. 내포가 줄어들게 줄어드는 겁니다. 내포가 줄어들려면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내포가 줄어들려면 이게 추상성이 높아야 되는데. 네, 순항성이 높은 게 제일 먼저 와야죠. 그쵸? 교통수단이 기계로. 뭔 소리예요? 11번, 11번. 잠깐만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맨 첫 번째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맞다. 잘못 말했어. 닌텐도. 아니요, 아니요. 가장 큰 개념이 뭐냐고요. 가장 큰 개념이 물건이에요. 물건이잖아요. 네. 물건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닌텐도가 먼저 아니었어요? 내포가 줄어드는 거죠. 그쵸? 네, 내포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네, 가장 그 개별 사물이 먼저 와야 되죠. 그쵸? 선생님이 지금 순간 착각했어요. 네, 닌텐도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쵸? 선생님 당황스럽네. 자, 닌텐도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게임기요. 게임기. 그 다음에 장난감이요. 장난감. 자, 그 다음에 물건이요. 물건이에요. 그쵸? 네, 요거 착각하기 쉬워요. 선생님처럼. 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재현이 외연이 줄어들게 순서를 정리해 보랍니다. 외연이 이번엔 줄어드는 거예요. 국가요. 아닌가? 국가? 자, 외연이 줄어들려면은 제일 앞에 큰 게 와야겠죠. 그쵸? 국가가 네, 제일 큰 게 와야 돼. 세상이 있구나. 세상이 세상이 와야 있는지 되죠. 몰랐어. 그쵸? 모르고 있었어요. 네, 세상 그 다음에 그 다음 국가요. 국가, 그 다음에 기관이요. 기관, 그 다음에 교육기관. 교육기관, 그 다음에 학교요. 학교, 그쵸? 이렇게 오면은 네, 잘한 거겠죠, 그쵸? 네.